우리가 예전처럼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자주 굶는다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역사 속에도 단식이 있었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규칙적인 단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모든 세계 종교에는 단식이 있다. 단식은 내성과 각성의 시간으로 자발적 포기를 통한 믿음과 복종의 표현이다. 게다가 단식 중에는 감각이 벼려지고 몸은 명료하게 깨어있는 희열 상태로 바뀐다. 사실 이 상태는 진화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감각이 깨어있으면 풀 속에 숨은 버섯이나 덤불 뒤의 동물 냄새를 놓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감각이 날카로워지면서 수렵과 채취의 성공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다. 단식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되었다. 고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에서는 병사들을 단식으로 단련했다. 고대 그리스 저술가 플루타르코스도 단식에 대한 소신이 확고했다. 그는 이렇게 권했다. 약 대신 차라리 단식을 하라. 비슷한 인용문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통해서도 전해져 내려온다. 원칙적으로 단식이 종교적 전통 및 철학적 맥락에서도 권유되고 긍정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음식의 포기는 내적 성찰과 주의력, 감각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후대의 문학가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식에 대한 생각을 피력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썼다. 환자에게 실제로 큰 효과가 있는 건 명약이나 의사가 아니라 약간의 배고픔이다. 또 다른 미국 작가 업튼 싱클레어에게 단식은 개인적인 구원이었다. 그는 1911년 자신의 단식 경험을 단식 치료라는 책으로 발표했고 9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식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단식 효과는 현대적인 연구와 분자생물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그 효과는 치료와 예방 모두에 해당한다. 단식이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선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단식하느냐이다. 물론 나는 누구에게도 억지로 굶으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다만 우리 모두는 건강상의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배고픔을 규칙적으로 느끼는 것이 좋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10회까지 뭔가를 먹는다. 제대로 된 공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칼로리 섭취는 식사 때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도 틈틈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다양한 양념이 지금처럼 넘쳤던 적은 없었다. 그것도 1년 내내 말이다. 전 세계적인 장거리 식품 운송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품을 먹지 못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물, 많은 채소와 과일, 견과류, 육류는 적게 먹거나 전혀 입에 대지 않는다. 생선은 조금 먹는다. 곡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다. 설탕은 전혀 먹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먹는다. 주로 저지방 음식, 시중의 연안에서는 풍부한 식물성 기름을 먹는다. 풍부한 식이섬유, 채소, 과일, 통곡물.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식을 한다. 많이 움직인다.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지낸다. 우리 몸은 대략 40세부터 근육을 잃는다. 의학용어로 사포페니아라고 불리는 이런 근손실을 막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나는 늦어도 50세부터는 체계적인 근력 운동을 추천한다. 그게 근손실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게다가 65세부터는 근육에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시기에 맞게 단백질을 공급해야 한다. 우유는 건강하지 않다. 소젖은 성장 호르몬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 우유에 포함된 호르몬은 체내에서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앞당긴다. 그렇다면 성인에게 우유는 완전히 잘못된 음식이다. 우유와 그 안의 단백질이 조기 노화와 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동물 실험으로 확인되었다.
우유와 유제품을 다발성 경화증과 류마티즘, 염증성 장질환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유발 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다. 그 밖에 우유가 여드름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치즈와 요구르트는 우유보다 낫다. 젖당과 젖당의 구성 성분인 갈락토스가 더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갈락토스 역시 염증과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 우유와 유제품 섭취를 줄여라. 계속해서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들은 끊임없이 인공 수정되고 새끼를 벤 상태에서도 줄곧 우유를 짜낸다. 그러다 보니 임신 중에 생산되는 상당량의 성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우유에 들어간다. 그건 유기농 우유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다크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보다 더 건강한 이유도 우유에 좋지 않은 작용 때문이다. 유제품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되도록 적게 먹고 건초와 풀을 먹고 자란 소액에서 짜낸 유기농 우유와 설탕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유기농 요구르트나 계피를 고르는 것이 좋다. 치즈는 풍미를 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자. 내 환자들 중에는 자신이 왜 좀 더 일찍 육류를 중단하지 않았는지 나중에 놀라워하는 사람이 많다. 요즘은 슈퍼마켓에 가면 신선한 채소, 콩과 식물, 식물성 단백질원, 과일, 건강한 향신료가 널려있다. 레스토랑에 가도 눈치 보지 않고 채식 요리를 주문할 수 있다. 물론 고기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병에 걸리진 않고 햄과 소시지를 먹었다고 죽진 않는다. 다만 다량의 규칙적인 육류 섭취가 이른바 문명병에 공동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가장 나쁜 건 가공육, 즉 햄과 소시지이다. 햄과 소시지에서 문제는 많은 부수물질이다. 다시 말해 소금, 아질산염, 다량의 포화지방이 문제다. 이런 가공육 섭취는 장암 위험을 18%, 심혈관 질환은 42%, 당뇨는 심지어 51%까지 높인다. 물론 가공하지 않은 육류도 건강을 해친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나 닭고기를 매일 100g씩 먹는 사람은 당뇨에 걸릴 위험이 19%, 장암에 걸릴 위험은 17% 증가한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일 최소 100g씩 붉은 육류를 섭취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거의 30%나 올라간다고 한다. 고기의 유혹을 쉽게 떨칠 요령이나 비결이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눈 딱 감고 밀고 나가라. 우리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고 우리 뇌의 보상 중추와 행복 중추도 그에 맞게 프로그래머되어 있다. 나는 40대 초에 채식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때 고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평소 육식을 그렇게 많이 즐기는 편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에 비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육류와 햄, 생선을 포기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더 쉽게 견딘다. 건강상의 이득을 매우 빠르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으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다. 일요일이나 축제 때만 고기를 먹는 것도 괜찮다. 단식은 결코 먹는 즐거움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식 뒤에는 먹는 즐거움이 더 커진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 영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단식은 우리 몸의 균형에 기여한다. 어떠셨나요? 안드레아스 미알젠, 주잔 키르슈너 브론스 저자가 짓고 프리드리히 카를 잔트만이 엮은 1일 무식이라는 책이었어요. 박종대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사람의 집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단식 의사로서 나의 오랜 경험에 비춰보면 비만인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기분이 좋아진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면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확 빠져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고도 비만인 상태이신 분들이 단식을 하면 효과가 정말 모른 척할 수 없을 정도로 확 오나 봐요. 겉모습도 변하겠지만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죠. 지방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케톤도 기분을 좋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단식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청소년과 아이들은 어떡하죠? 맞아요. 이 책에도 성장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에는 단식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단식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 수유 중이신 분들도 적당한 간헐적 단식까지는 몰라도
치료 단식은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과식증이나 폭식증 같이 식이장애를 앓은 적이 있으신 분은 며칠씩 단위로 단식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만 식이장애가 또 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외에도 더 많은 단식을 권하지 않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통풍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단식을 권하는 만큼 또 안전하게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가장 길게 단식해본 건 4일. 엄청 길진 않죠?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했어서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4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되게 몸이 가벼워지면서 기분이 되게 가벼워지는 약간의 평온함 같은 게 함께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막 단식을 또 하고 싶다 아주 길게 이런 생각은 안 들어서 그게 제일 긴 거였는데 간헐적 단식은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좀 뭔가 과식을 했는데 아니면 좀 몸이 뭔가 좀 불편한데 이런 느낌이 들 때는 한 끼만 걸러줘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찍 깨는데 피곤하지가 않은 그런 경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의 황성수 박사님, 현미채식으로 유명하신 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최근의 인식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1시간은 공복으로 있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식사를 해야 한대요. 1시간 뒤가 돼야 멜라토닌 수치가 제대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의 대사는 오전 10시에서 12시에 최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먹거나 아니면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먹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16시간은 쉬고 8시간 동안 먹는 거잖아요. 간헐적 단식. 그리고 다들 머리로는 아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점심에 가장 먹고 싶고 좀 과한 거 이런 걸 먹고 그러니까 총 칼로리 3분의 1 이상을 점심에 먹는 거죠. 그런 분들이 비만 위험이 제일 낮았고 예상대로 이제 좀 이래저래 먹다가 저녁에 이제 막 폭식하시는 분들은 비만 위험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을 안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가 스페인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막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고 크게 보도했대요. 근데 사실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니까 스페인 대형은행의 직원이었는데 그 실험 대상자들이요.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흡연,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 등 다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 예전에 어떤 건강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달리기를 계속한 사람이 엄청 건강해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 달리기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제 가족력을 보니까 그분의 가족력,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봤을 때 사실 달리기가 그만큼이나 증가시켜서 이제 평균보다는 짧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가족력에 비교하면 훨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래서 뭔가 결과가 딱 눈에 띄게 제목 하나 강렬하게 이렇게 있는 건 한 번은 걸러서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장만 해놓고 이제 막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때까지. 단식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에게나 좋을 수 없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안 먹고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항상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쩔 때 제일 편하고 어떨 때는 또 불편한지.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도 음식으로 경기력이 굉장히 향상된 선수잖아요. 근데 어떤 음식에 반응을 해서 그 음식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또 균형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분의 식단을 또 뒤에서 보면 어떨 때는 또 먹어요. 토마토 같은 게 몸에 좋지 않았는데 토마토 파스타가 간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힘들면 아까 치즈에 관해 얘기한 것처럼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완전히 끊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압박이 오고 어쩌다가 막 참다가 확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오늘부터 조금만 줄일 거야. 왜냐면 난 이거 먹으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좀 생각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을 좀 걸러야겠는데 몸이 뭔가 너무 불편하고 배가 그렇게 고프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럼 오늘은 그냥 저녁을 거르자.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끼가 가장 편안한지, 그리고 몇 시에 먹는 게 제일 나은지, 그리고 그 양은 어떤지, 어느 정도 먹어야 내가 제일 안 피곤하고 그냥 활력을 주는 정도인지 한 번만 시간 내서 대충이라도 알아놓으면 이제 장 볼 때나 음식할 때 되게 편하잖아요.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알레르기 검사나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